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4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이날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로도 알려져 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방에서는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꽃을 같이 선물하는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초대해서 그와 관련된 저작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 책의 날의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을 모셨을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2022 세계 책의 날에서는요, 해외의 유명 도서를 또 우리 국내에 소개하고 또 국내에 있는 도서 역시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저작권 에이전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요원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홍순철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홍순철 대표님과 저는 이전에 네. 알고 있는 사이죠. 그렇죠. 예, 오늘 처음 뵌 사이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조직에 속해 있어서 밥도 여러 먹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이른바 수요 미식회가 아니라 수요일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밥을 많이 먹는 네. 수요 포식회의 멤버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굉장히 또 후하게 네. 많은 또 거금을 아. 이렇게 내주셔서 네. 굉장히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카드 결제하는 역할을 네. 네. 그런 분들이 조직에서 인기가 제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모임을 했던 게 그 코로나 딱 터지기 전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사실 저는 이제 저작권 에이전트 비밀 요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 나가서 해외 저자들도 만나고 해외 출판 관계자들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지난 2년 동안 해외 출장도 못 나가고 약간 우울증이 또 걸려있고 그런 약간 우울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올 가을에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해외를 자주 다니셨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또 해외 바이어들과 또 만나야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에이전트라고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에이전트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 007, 네. 제임스 본드가 떠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홍순철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길래 에이전트라는 또 일을 하시는 걸까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고요. 아주 우연하게 저도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1999년에 저작권 에이전트의 세계에 입문을 했으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2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제법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돼서 저작권 계약을 맺고 해외 작가의 책을 국내 출판사들이 사용하려고 할 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창기부터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작권 에이전트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빠 뭐 하는지 좀 조사를 해오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저희 아빠는 그냥 출판 관련 일을 하세요 라고 답변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작권을 중개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제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비유를 제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니까 부동산 중개인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복덕방 같은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그걸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그걸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작가이고 또 글을 쓰시니까 창작자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저작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인격권이기도 하고 재산권이기도 한데요. 그 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창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를 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사용되고 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종의 이제 신탁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상당히 많이 번역해서 들여오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일할 때만 하더라도 약 한 70% 정도가 외국 번역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았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 에이전트의 역할이 많이 이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데, K 콘텐츠라고 해서 예. 한국 작가의 작품들 요즘에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맞아요. 뭐 김혜순 시인의 작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뭐 김수엽 작가라든가 뭐 천선나 작가라든가 날러고트 꿈백화점 이런 작품들을 지금 해외로 팔고 있는데요. 이런 작가의 작품들이 중국, 일본, 유럽, 영미권 쪽으로 막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국내 작가의 저작권을 해외로 판매를 하고 또 해외의 파트너들과 잘 그 나라에서 뭐 홍보라든가 또 해외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해외 저작물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좀 많이 하셨다면 최근에는 K문화의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의 문화를 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책을 세계에 소개하는 네. 그야말로 상호 교류의 중심에 서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을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제가 항상 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 나는 타와 수분의 역할을 한다 타와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수분. 어떤 말이죠? 어떤 의미냐면, 예. 근데 식물들의 세계는 이 짝짓기라는 게 자체적으로 하기 되게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꿀벌들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꿀벌이 필요하죠. 나비 같은 역할. 근데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특히 국경을 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컨텐츠를 선별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해당 외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해서 잘 서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타와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꽃씨들이 잘 전달이 돼서 화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는 컨텐츠 세계에서 일종의 벌꿀 역할을 하겠다. 나비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판계의 꿀벌. 네, 예. 감사합니다. 홍지철 대표님. 방금도 이제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또 능력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에 또 저작권 에이전트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럼요.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고, 네. 우리 문화의 힘이라든가 이런 상호 교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뭐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친구들을 면접할 때도 보통 그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저희는 해외와 컨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어가 됐건 일본어가 됐건 어떤 외국어로 그 나라의 컨텐츠, 그 문화의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또 국내 작가의 작품을 잘 발굴을 해서 그걸 그 해당 외국어로 잘 소개해서 그 나라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 능력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제 큐레이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컨텐츠를 어렵네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지금 어느 나라에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선구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컨텐츠를 발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저는 정말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가 저희는 인간관계 친화력이에요.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업입니다, 저희는. 이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을 조율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협상을 해야 돼요. 컨텐츠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입장이 다를 때는 그 사이에서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예. 서로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문화가 다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 예. 둘 사이를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고요. 그리고 각 문화별로 조금씩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일본하고 일을 해보면 네. 일본의 저자들과 일본의 저작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독일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면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되게 다르고 상이한 문화권과 친밀해져서 그들과의 어떤 협상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인간관계, 친화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능력은 외국어, 두 번째 능력은 어떤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감시관,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화력인데 이걸 다 갖추려면 글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든데요. 처음부터 다 갖춘 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는 이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름 또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됐고 또 저는 제 일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게 보통 어떤 일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이 일이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들, 좋은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발굴할 때 뿌듯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소개가 돼서 특히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너무너무 뿌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가 1995년에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지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90년대 이전을 생각해 보면 이른바 해적판이라고 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불법 출판물들이 저에게도 좀 많이 익숙했었고 맞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희박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예. 우리가 요즘 들어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저는 저작권을 우리가 갖고 오기만 하다가 요즘엔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국내 출판계 또 국내 컨텐츠를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네. 외국 나가서 교수님들이 책 가지고 와서 번역해가지고 제본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업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문화작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고 무엇보다 저는 사실 확실히 이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해외 작가들이 되게 엄격하게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걸고 또 뭐 우리가 인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책 한 권 팔릴 때 얼마의 인세를 달라 그리고 계약금으로 얼마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좀 과하다 저작권자라고 약간 갑질하네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약간 갑의 위치가 돼서 우리 것들을 해외로 팔다 보니까 특히 뭐 동남아 시장, 중국 시장에서 우리 작품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제는 약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인세를 얼마를 줘야지 선인세가 보통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약간 저작권도 교류를 통해서 한 단계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해외에 또 좋은 저작물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또 하고 계신데 그걸 선택하는 대표님만의 또 기준이 뭔가 궁금해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업계 비밀인가요? 네, 업계 비밀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는 기존 뭐 독자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을 미리 선 제공받아요. 보통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뭐 아마존이라든가 해외에서 나온 책들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책을 내가 번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금 전에 출간된 책이어서 그 책을 번역하고 싶다라고 해외 출판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해외 출판사에서는 그 책 이미 한국에 팔렸어. 라는 답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막 나온 책인데. 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홍수철 대표님께서는 워낙 그 다독가루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네. 대표님께서 연재하시는 칼럼도 네. 보면서 요즘 베스트셀러 동향이 이렇구나도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요즘 관심이 있어하는 보고 계신 책이 있다면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약간 요즘에 시대사를 읽는 재미가 좀 있어요. 시대사. 예.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막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막 특히 뭐 과학이라든가 어떤 한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사를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잖아요. 예, 갖고 오셨군요. 이 책이 예.
1850년대부터 1914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의 유명한 발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던 예.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구한 의학의 예. 전설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감염병 시대에 살면서 뭐 손 씻기라던가 뭐 마스크라던가 장갑이라던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예. 그 특정한 시기에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발명하고 탄생하게 된 그 이야기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책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게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가 촉매가 돼서 다른 무언가를 또 이렇게 성장하거나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사실 새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런 어떤 시대사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관심을 갖고 네. 책을 많이 읽고 있고 또 이런 컨텐츠를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내 작가들, 국내 저자들은 사실 이런 책을 아직 이렇게 쓴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작가들은 요즘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몇몇의 철학가들이 서로 우정과 시기와 반목과 질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확 꽃피었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 있어서 읽고 이를테면 있습니다. 독일의 헤겔과 쇼펜하우가 동시에 살았던. 그렇죠. 예. 근데 희한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특히 분야별로 유명한 탄생이나 발명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동시대에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이게 싹 텄다라는 걸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좀 들춰봤는데 이 번역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맛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되어 알겠어요. 있냐면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BC 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사의 독점 계약으로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제가 대표님 깨알 홍보 해주셨네요. 그럼요. 아니, 잠시라도 이렇게 또 홍보를 해야죠. 사실 네. 이 책 말고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음. 저는 책의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 같은 뭐 저작권 에이전트가 됐건 아니면 출판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건 아니면 뭔가 책과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꼭 제가 추천해드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네. 독일 작가예요. 발터 모어스라는 작가의 책인데 꿈꾸는 책들의 도시. 꿈꾸는 책들의 도시. 한 책입니다. 제법 두꺼워요. 죄송하긴 한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그래픽 노블로도 출간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책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저희 같은 저작권 에이전트, 편집자, 뭐 영업자, 마케터, 작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세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세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간접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게 199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처음 갔던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의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실 우리가 뭐 국제 도서전 그러면 우리가 뭐 서울 국제 도서전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의 한 20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국제도서전도 나름 코엑스에서 굉장히 그쵸. 크게 열리잖아요. 근데 네. 20배 20배. 규모라고요. 프랑크푸르트에 메세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홀이 10개가 넘어 12개. 12개의 홀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30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고요. 버스를 타고 홀간 이동을 하는데 미팅은 30분 단위로 잡아놨고 너무너무 힘들게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내가 책의 세계에 빠져서 꿈꾸는 책들의 도시 속에 빠져서 일종의 모험을 하고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장면 그리고 그 책의 장면들이 겹쳐서 저에게는 아직도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쪽 업계 그리고 뭔가 원고를 발굴하고 그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책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해외의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꿈과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생생하게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책들의 도시. 독일 작가가 썼으니까 아무래도 독일 이야기들이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홍수철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에이전트에 입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반드시 읽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예. 제가 항상 그런 질문합니다. 어떤 책을 제일 재미있게 읽었냐? 그럼 그 책을 저는 재미있게 소개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어떤 글을 쓰면 그건 작가에게 작품입니다. 그죠? 그 작품이 제품이 되고 상품이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저작권 에이전트를 상품화 단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지만 우린 그걸 해외 시장으로 팔아야 되고 또 해외에 있는 작품을 국내 출판사로 갖고 와야 되고 상품화 단계를 거치려면 우리는 또 다른 시선, 색다른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그 작가가 왜 이 작품을 만들어냈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은유가 무엇인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잘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서 전 항상 면접 볼 때 어떤 책을 제일 재미있게 읽었냐,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줘 봐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오늘 홍수철 대표님과 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왜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지 확실히 입증이 된 자리 같고요. 아, 네. 앞으로도 참 많은 일들, 특히나 계속 그 K 문화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대표님의 역할도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떤 포부라고 할까요? 네.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거창한 포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하는 게 제 포부예요. 사실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한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과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자꾸만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에 아주 강렬하게 남았던 몇 가지 인상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1999년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그거였습니다.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도서전 현장에 나와서 이거 내가 발굴한 원고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어. 이거 한번 읽어봐. 열심히 소개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작권 에이전트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나이 들어서 멋지게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요. 이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정서적으로 뭔가 책과 항상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멋을 많이 내지 않아도 멋이 느껴지는 품격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카프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진짜 비싼 명품처럼 느껴졌었는지 제가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스카프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느낌은 지금도 강렬하게 갖고 있거든요. 정말 품격 있고 멋있고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런 분들처럼 저도 계속 이 일을 하고 나중에는 제가 국내 작가들의 좋은 원고들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신참 에이전트들에게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한국에서 정말 주목받는 작가의 작품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네. 왜 007도 계속 현역이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안 하더라고요. 네버엔딩이죠. 007은.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요원으로서 저작권에 계속 종사하시는 홍수철 대표님의 미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오늘 세계 책의 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주최한 이 랜선 작가의 만남 같이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홍수철 대표님을 통해서 오늘 저작권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출판 생태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번역서를 볼 때 이 에이전트가 어딘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꼼꼼하게 보고요. 우리나라의 책이 세계로 수출되는 그 광경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홍수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허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세계 책의 날 기념 랜선 작가의 만남 여러분 어떠셨나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출간하신 작가분을 모실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